기사 친구의 대우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액세스 실전 모의고사 네 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번 유형은 또 어떤 유형이 기다리고 있는지 자, 우리가 하나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액세스 실전 모의고사가 지난 1회부터 3회 모의고사 중에서는 그나마 이 4회 모의고사가 가장 난이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 이유가 쿼리 계산식과 폼 디자인 모양이 또 지금까지 배운 유형과 약간 다르게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유형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운 1회부터 3회까지를 적용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 시간도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릴 것 같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액세스는 40분 내에 끝내는 게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 화면과 또 액세스 화면을 띄워놓고 문제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우와 하고 깜짝 놀라시게 될 건데, 자, 이렇게 문제 입력 자료가 상당히 많이 보이시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입력 자료가 상당히 많은 문제도 있는 반면에 의외로 입력 자료가 적은 형태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자, 입력 자료가 많다는 것은 나머지 계산 부분에서 좀 쉬울 수가 있고요. 또 입력 자료가 적게 되면 또 계산 부분이 또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는 항상 형평성을 고려해서 입력 데이터가 많으면 계산 문제가 쉽고, 또 입력 데이터가 적으면 계산 문제가 어렵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평준화 시켜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입력 데이터가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자, 타이핑 속도가 빠르신 분들은 입력 데이터가 많은 게 좋다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또 타이핑 속도가 느리신 분들은 입력 데이터가 많으면 부담스러우니까 또 시간적인 부분도 또 계산을 해야 되니까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액세스 부분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액세스 초기 화면에서 새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저장 위치부터 설정을 할게요. 저장 위치를 우리는 C 드라이브의 사무자동화 실기 폴더의 실전 모의고사의 4회 폴더 안에다가 액세스 4회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 04회 라고 하고 확인 단추 클릭, 그리고 만들기 단추를 바로 클릭하면 액세스의 초기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우리가 액세스 작업의 1단계가 테이블 만드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디자인 보기 단추를 클릭하셔서 테이블 이름 저장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테이블 1번으로 확인 단추 클릭하시고요. 자, 필드 이름을 첫 번째 지정할 때 기본키 설정은 해제를 해놓고 필드 이름을 학년-반, 성명, 성별, 신장, 체중 순서대로 왼쪽에 있는 테이블 1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년-반 엔터, 그 다음에 성명, 성별, 그 다음에 신장, 체중까지 우리가 입력을 했습니다. 자, 데이터 형식은 학년-반은 5-1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로 만들어 두는 게 편합니다. 자, 텍스트로 만들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성명 텍스트, 성별 같은 경우에도 M과 W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텍스트로 하시면 되겠죠. 신장과 체중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입력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숫자로 바꿔주시고요. 자, 이 신장과 체중을 이용해서 나중에 계산도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로 바꿔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성별 필드 같은 경우에는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입력할 때의 편함을 위해서 성별 필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IME 모드를 현재 상태 유지로 바꿔주는 거 잊지 않도록 하고요. 자, 보기 단추 클릭하셔서 테이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으면 당연히 예라고 하시고, 자, 지금부터 데이터를 정확하게 오타 없이 입력을 합니다. 자, 5-1 엔터, 6-3 엔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입력하되 정확하게 오타 없이 입력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1-1 엔터, 자, 5-2, 6-4, 4-4-5, 네, 그 다음에 6-1, 1-3, 5-2, 그 다음에 5-3, 4-4, 6-1, 6-2, 6-3, 6-4, 4-5, 4-1, 4-3, 4-4, 3-6. 자, 이렇게 정확하게 입력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는 이유 아시죠?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기 위해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입력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보통 강의에서는 데이터를 다 입력해 놓고 결과만 갖고 수업을 하는 강의들이 많은데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엑셀도 그렇고 액세스도 그렇고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데이터 입력까지도 시험의 일부이기 때문에 강의 속에서 이렇게 데이터 입력하는 과정까지도 똑같이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입력하는 과정과 여러분이 입력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든다면 이렇게 김민아가 있잖아요. 자, 이거 제가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복사하고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V, 컨트롤 V. 자, 4번, 5번, 6번, 7번. 자, 몇 번인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이죠. 자, 7번 붙였으니까 8번, 9번, 10번, 11번. 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입력을 같이 하면서 배워보는 거죠. 그 다음에 송민석, 김하늘, 그 다음에 노래미, 김민경, 양경숙, 임세일, 가화상, 그 다음에 이영덕, 김정근, 민노래, 사군자, 최나라까지. 자, 입력이 끝났고요. 쭉 올라가서 이제 성별은 M은 man이고 W는 woman이 되겠죠. 그래서 M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냥 바로 엔터를 치겠습니다. M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맞고요. 그 다음에 W 하나, 둘, 셋, 넷, 5번. 그 다음에 M, W, M, W, W,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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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M, W, M까지. 자, 어때요? 자, 정확하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MW 입력할 때 천천히 입력하는 이유는 빼먹지 않으려고 아주 신경을 써서 집중해서 입력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입력을 따라 오셔야 됩니다. 자, 신장 172, 173, 180, 165, 182, 188, 165, 160, 158, 162, 166, 180, 165, 180, 175, 155, 176, 177, 179, 168, 190, 162, 178. 자, 이렇게 입력하니까 선생님 되게 빨리 입력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입력하세요? 자, 제가 아마 특강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을 것 같은데 키보드도 숫자 패드도 여러분 타자 연습하듯이 반드시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빨리 입력할 수 있는데 제가 입력을 이렇게 빨리 하는 이유는 물론 저보다 입력을 더 빨리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실 거라고 봅니다만은 입력을 빨리 하는 이유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모의고사 한두 모의고사 프로 보고 시험 치러 가겠다 뭐 이런 전략을 세우시는 분 혹시 계시다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제가 일부러 강의를 실전 모의고사 5회분 그리고 기출문제 5회분만 딱 해서 10회분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경우 물론 새로운 어떤 유형이 생기면 또 11회, 12회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10회 모의고사를 풀고 간다면 반드시 10회분은 풀고 시험 치러 가셔야만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88, 75, 51, 48, 52, 50, 59, 78, 60, 85, 72, 52, 76, 60, 65, 51, 80, 56, 68, 80, 80, 56, 68. 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테이블 1번을 다 만들었어요, 벌써. 그죠? 한 5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데이터 입력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죠? 자, 테이블 1번 닫아주시고, 그죠? 자, 두 번째 테이블 만들 거니까 역시나 만들기 탭으로 가셔서 테이블 디자인 클릭. 자, 필드 이름 역시 성명, 그 다음에 현 주소, 그 다음에 성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자, 세 개 다 텍스트 그대로 두면 되겠다. 그죠? 자, 그 중에서 성별 같은 경우에는 IME 모드를 현재 상태 유지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보기 단추 누르셔서 저장할까요? 물으면 당연히 예라고 하시고요. 이름은 테이블 2로 그대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키 설정은 기본적으로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오라고 하겠습니다. 자, 성명 역시 입력합니다. 김민아, 양경숙, 강진희, 김하늘, 사군자, 송민석, 이영덕, 최나라, 김민경, 자, 그 다음에 임세일, 김정근까지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이라고 입력을 하는데, 자 이거 전체 셀 너비를 좀 이렇게 넓혀주세요. 다 보이게끔. 자 그리고 이 서울시 마포구 전체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여기 띄어쓰기 된 부분까지 제가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누르고 아래쪽에 내려와서 컨트롤 V 한 다음에 대흥동, 컨트롤 V 한 다음에 염리동, 컨트롤 V 노고산동, 컨트롤 V 신수동, 컨트롤 V 창천동입니까? 자, 이 부분은 오타가 있더라도 창전동인지 창천동인지 제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창전동으로 일단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 데이터는 나중에 오타 났다고 쌤님 오타 났습니다 하고 게시판에 질문 올리는 거 아닙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고 난 다음에 상수동, 컨트롤 V 서교동, 컨트롤 V 등교동입니까? 제가 잘 안 보여서 얘를 좀 확대를 좀 시켜 보겠습니다. 확대를 좀 시켜서 동교동이네요. 그죠? 동교동. 자, 동교동. 자, 여기도 창전동이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컨트롤 V 합정동, 컨트롤 V 연남동, 컨트롤 V 망원동. 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서울시 마포구에 사시는 분이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다면 이 동네 이름을 쉽게 다 볼 수가 있겠지만, 또 지방에 사는 분들이나 또 이쪽에 사는 분이 아니라면 처음 듣는 동네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오타가 나더라도 큰 감점 없기 때문에 필드명 같은 경우에는 오타가 나버리면 계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데이터는 될 수 있으면 오타 없이 입력하는 게 좋겠지만, 오타가 난다고 해서 그렇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성별 입력하겠습니다. MWW MWW MMMWMW.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개의 테이블을 모두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테이블 1번과 테이블 2번까지 만드는 게 우리 액세스 작업의 1단계를 우리가 완성을 한 거죠. 그쵸? 자, 테이블 2번 닫아 주시고요. 저장할까요? 물으면 당연히 예라고 하고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자, 좌측 화면은 이 모든 테이블 단추 누르셔서 개체 유형으로 클릭하셔야만 테이블 1과 테이블 2를 나란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테이블을 다 만들었으니까 액세스 작업 2단계에서 우리가 뭘 만듭니까? 그쵸? 쿼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쿼리로 내려와서 처리 조건을 보니까 다른 문제. 지난 시간에 풀었던 1회, 2회, 3회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쿼리에 처리 조건이 없습니다. 그죠? 가만히 보니까 처리 조건에 이 1번이 4, 5, 6학년만 표시되도록 하고 학년별로 구분 정리하라. 이거 뭡니까? 이게 정렬 및 그룹화에서 보고서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평균과 총평균 같은 경우에는 소개와 총합계 라인에 입력하는 거니까 얘도 보고서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문제의 처리 조건 보니까 쿼리에서 쿼리 계산식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쵸? 아, 입력 데이터가 많으니까 쿼리를 좀 쉽게 만들었구나. 일단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쿼리를 안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2단계에서 우리가 만들기에서 쿼리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기 탭 클릭하셔서 쿼리 디자인을 클릭하신 다음에 우리가 만든 테이블 1번과 테이블 2번을 모두 추가를 합니다. 테이블 1번 추가, 그리고 테이블 2번도 추가. 자, 두 개의 테이블이 추가됐으면 반드시 관계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왼쪽에 있는 성명과 오른쪽에 있는 성명이 똑같으니까 성명을 드래그해서 성명으로 연결시켜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있어요. 성별이라는 것도 똑같이 존재를 하죠. 이럴 경우에는 성별도 드래그해서 성별 쪽으로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쵸? 관계 설정에 조인 설정을 더블 클릭하셔서 2번 선택하고 확인.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것도 더블 클릭하셔서 조인 설정을 2번 선택하고 확인. 자, 이렇게 우리가 배운 대로 1회, 2회, 3회 모의고사에서 배운 대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1번에서 뭐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별표를 더블 클릭해서 전체 속성을 다 밑에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2번에서는 공통 속성인 성명과 성별을 제외한 현 주소만 더블 클릭해서 현 주소만 떨어뜨려 줍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제대로 돼 있는지 보기 단수 눌러서 확인을 합니다. 자,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쭉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자, 뭐가 이상하냐면 아래쪽에 쭉 내려와 보니까 주소가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노래미라는 사람, 그리고 가상화라는 사람, 그리고 민노래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은 주소 라인이 비어져 있어요. 선생님, 왜 주소 라인이 비어져 있을까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앞서 테이블 두 개를 만들었잖아요. 테이블 두 개를 만들 때 이 사람들을 한번 찾아가 보면 노래미라는 사람이 여기 존재하는데 이쪽 테이블 2번에는 노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상화라는 사람도 찾아보니까 테이블 1에는 있는데 테이블 2에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누구? 민노래라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역시 이 세 사람은 테이블 1에만 존재하고 테이블 2에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소 라인이 널 값으로, 그러니까 비어져 있는 값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출제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느냐? 자,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는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노래미, 가상화, 민노래는 우리가 폼에서나 보고서에서 출력 자체가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테이블 2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빈 공백으로 나오면 폼이나 보고서 만들 때 곤란해지죠. 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이렇게 빈 널 값으로 나오는 경우에만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셔서 이 조인 속성을 2번으로 하지 말고 1번으로 그대로 놔두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이 화살표를 더블 클릭하셔서 1번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화살표도 더블 클릭하셔서 1번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1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예 보여주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확인 단추 누르고 그리고 보기 메뉴로 다시 보기 단추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아까 봤던 그 세 사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복되지 않는 보여야 되는 데이터만 보이면 되기 때문에 테이블 2에 존재하지 않는 3명의 사람은 보이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쿼리에서 이것을 1번 상태로 그대로 두면 되겠다.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제 실수가 있겠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2번을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 그죠? 자, 그러면 이번 문제에서는 쿼리에서 계산 필드가 전혀 없었어요. 그죠? 없었기 때문에 놔두십니다. 그냥. 그리고 놔두시고 쿼리 다 만들었으니까 쿼리 닫아주시고 저장할까요? 물으면 당연히 예라고 하고 이름은 쿼리 1이라는 이름으로 확인 단추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액세스 단계 2단계까지 끝난 거예요. 그쵸? 자, 이제 우리가 3단계로 넘어가서 액세스 3단계에서 뭘 만든다? 그쵸? 폼을 만드는 단계죠? 자, 그림과 같이 보이는 이 폼을 만들어야 되고 폼의 지시사항이 위쪽에 다음 조건에 따라서 성별이 남학생이면서 성명이 김민아인 데이터만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아래 그림처럼 설계를 하고 또 해당 데이터를 출력하라. 그리고 데이터는 목록 상자를 이용해서 표시하라. 자, 이번 문제는 4회 모의고사의 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회 모의고사와 2회 모의고사는 폼 유형이 어떤 유형이었어요? 그쵸? 기본형이었죠. 자, 기본형이었고 3회 모의고사는 폼 유형이 어땠어요? 목록형이었죠. 목록형. 근데 이번 4회 모의고사를 보니까 위쪽에 나와 있는 이 모양 있죠. 이 모양은 바로 이 기본형에 해당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뭐다? 목록형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4회 모의고사는 제가 어떤 문제를 갖고 왔어요? 그쵸? 기본형과 목록형이 혼합된 형태의 폼 유형을 가져다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이렇게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1, 2회 모의고사에서 배웠던 기본형과 3회 모의고사에서 배웠던 목록형을 같이 혼합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폼 만들어야 되니까 자, 만들기 탭으로 가셔서 자, 폼 디자인을 클릭하십니다. 자, 폼 만드는 공간이 나오면 쭉 넓혀서 자, 이 정도 크기로 15cm 정도의 크기로 넓혀 주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형 만들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쵸? 필드를 가져와야 되니까 이 파란색 이 바깥쪽 빈 부분에서 속성 시트를 열어줍니다. 속성 시트를 여는 방법은 자, 이 속성 시트 단추를 클릭해도 되지만 내가 원하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속성 시트가 나오면 이 레코드 원본을 뭘로 바꾸라 그랬어요? 레코드 원본을 쿼리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서 속성 시트를 선택해서 레코드 원본을 쿼리로 바꾸는데 이 레코드 원본이 아니라 데이터 메뉴에서 그쵸? 데이터 메뉴에서 이 레코드 원본을 쿼리로 바꿔줍니다. 자, 모두 탭에서 레코드 원본이 잘 클릭이 되지 않으면 데이터 메뉴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자, 데이터 메뉴에서 레코드 원본을 쿼리로 바꿔주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속성 시트는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 필드 추가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필드 목록이 나타나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성명과 현 주소라는 필드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성명과 컨트롤 키를 누르고 현 주소를 클릭합니다. 자, 두 개의 필드를 선택한 다음에 왼쪽으로 쭉 끌어다가 아무 때나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나죠. 자, 두 개의 필드를 가져왔으니까 필드 목록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두 개의 속성을 적당한 위치에다가 만들어 두시고요.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이동하면 훨씬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오른쪽에 이 성명과 현 주소가 나오는 이 박스의 크기가 좀 크게 보인다, 그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두 개만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역시 속성 시트를 열어서 현재 이 박스의 크기가 모두 탭으로 가시게 되면, 자, 박스의 크기가 나와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너비가 지금 현재 3cm라고 되어 있죠? 얘를 한 5cm 정도로 바꿔볼게요. 숫자를 5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이제 박스의 크기가 이렇게 늘어나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비번호라는 걸 만들으래요. 비번호. 그래서 속성 세트 닫고요. 자, 비번호는 어떻게 만드느냐 보니까 문제에서 비번호는 수험표로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가면 수험 번호를 부여받게 되겠죠. 그 수험 번호를 여기다가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단순한 텍스트를 입력할 거니까 가나 단추를 클릭하셔서, 자, 오른쪽에다가 자, 길게 박스 하나 만드셔서 여기다가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비번호 땡땡 1, 2, 3, 4, 5 이런 식으로 엔터. 자, 되셨습니까? 자, 전체를 조금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쯤에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바깥쪽에 테두리 보이시죠? 테두리. 자, 테두리 만들 거니까 요거 사각형 선택하셔서 자, 바깥쪽에서 자, 임의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폼 보기 단추 누르셔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문제의 원안과 거의 똑같이 만들어졌죠. 그죠? 혹시 빠진 거 없는지 다시 한번 챙겨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모의고사 1회, 2회에서 만든 형태의 폼 유형을 좀 압축시켜서 그죠? 작은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갑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목록형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자, 지난 시간에 3회 모의고사 때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우선 제목은 가나 단추 이용해서 자, 아래쪽에다 이렇게 박스 만들어 주시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성별이 남학생인 김민하의 데이터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글자 크기는 폼에서 글자 크기는 대부분 16포인트예요. 16포인트 진하게 하고 밑줄까지 꺼주시고 가운데 맞춤까지 클릭하겠습니다. 그죠? 저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목록 들어가면 되겠죠? 자, 목록은요 어떻게 요거 목록 단추, 목록 상자. 자, 얘를 클릭해서 아래쪽에다가 자,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상자를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첫 번째 거 선택하라 그랬었죠? 목록 상자에서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값을 조회하도록 합니다 라는 걸 선택하고 다음 버튼으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자,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의 목록 상자를 만들어라 그랬기 때문에 문제에서 학년, 반, 성별, 신장, 체중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필드가 존재하는 게 우리가 쿼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쿼리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 넘어가서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금 현재 폼에서 뭐가 필요하다? 그쵸, 이거 학년 필요하죠. 반 필요하죠. 성별, 신장, 체중이 필요해요. 5개의 필드가 필요한데 여기 보니까 성별 나와 있죠. 그리고 신장도 있어요. 체중도 있는데 학년하고 반하고 묶인 게 있지 학년 따로 반 따로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폼을 위해서 학년과 반이 들어가 있는 쿼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필드를 새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차, 자,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더라. 뭐가 이상해? 쿼리에서 그렇게 계산식이 없는 문제가 나올 리가 없는데, 그죠? 그래서 이쯤 왔을 때 우리는 학년과 반을 따로 분리시켜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폼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파악을 했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잠시 취소를 합니다. 자, 목록 마법사 만들 거를 취소를 하고요. 자, 이렇게 나온 부분도 언바운드 박스도 선택해서 딜리트해서 지우세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만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느냐? 그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 폼을 그대로 일단 저장을 해둡니다. 그냥 닫기 단추 누르셔서 저장할까요? 물으면 예라고 하세요. 자, 폼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폼 1이라고 확인 단추 누르면 여기에 폼이라는 게 우리가 하다 말하는 거, 하다가 중단한 폼이 만들어져 있죠.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 쿼리로 가셔서 반과
그죠? 학년 반을 학년과 반을 분리시켜야 돼요. 그럼 이 쿼리를 다시 열어주십니다. 열어서 쿼리의 디자인 보기 상태로 넘어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1회부터 3회 모의고사 풀면서 이쪽에서 뭘 했어요? 항상 계산식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계산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넘어갔는데 반과 학년 반을 반으로 분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분리시키는 식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필드 뭐 학년이라는 필드와 반 필드를 여기서 학년 필드와 반 필드를 만들어 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학년 필드 만들 거니까 여기서 학년 땡땡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학년은 뭘 만드느냐면 우리가 입력했던 학년 다시 반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왼쪽에 있는 게 학년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요거 작성기 누르셔서 작성창에다가 입력을 한번 해보죠. 자, 뭐라고 입력하느냐 하면 우리가 테이블에서 입력한 데이터 중에서 학년 다시 반이라는 이 필드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뭐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6학년 1반, 5학년 4반, 뭐 3학년 2반 이렇게 입력됐잖아요. 이 입력된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왼쪽에 있는 그죠? 이 왼쪽에 있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학년이 되는 거고요. 학년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바로 반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뭘 만들 거야? 학년이라는 필드 만들 거죠. 그래서 학년 땡땡이라고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뭘 적을 거야? 레프트. 레프트라는 함수 기억나시죠? 갈로에서 뭐 학년 다시 반이라는 필드 학년 다시 반이라는 필드의 왼쪽 첫 번째 글자 한 글자 이거를 가져와라. 이 값을 가져와서 어디에다가 요 학년이라는 새로운 필드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따가 반이라는 필드 만들 때는 어떻게 한다? 반 땡땡 하고 난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얘가 반이 된다는 거잖아. 얘는 뭐예요? 라이트라는 함수 RIGHT 라이트 하고 역시나 학년 마이너스 다시 반이라는 필드의 오른쪽 한 글자를 가져와라. 됩니까? 자, 이게 라이트 함수를 써서 학년 반이라는 필드에 오른쪽 한 글자를 가져오면 얘네만 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left라는 함수와 right 함수를 써서 학년과 반이라는 새로운 필드를 계산 쿼리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해볼까요? 자, 그럼 여기에서 left left 어떻게 학년 다시 반 콤마 1 자, 이렇게만 하면 되죠. 그러면 학년 다시 반 안에 있는 왼쪽 첫 번째 글자를 학년에다가 넣어라 이 뜻이거든요. 자, 확인 단추 누르고 제대로 나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기 단추 눌러서 넘어가 보니까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자, 에러 메시지. 나는 식을 제대로 적었는데 왜 에러 메시지가 떴지? 순환 참조가 발생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발생하는 에러 메시지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저 따라 열심히 오다가 보면 아무런 에러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가 시험장에 갔는데 이런 생뚱맞게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되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난감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발생되는 대부분의 에러 메시지는 다 보여드릴 겁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쵸? 자, 순환 참조가 발생하였습니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뜨면 확인 단추 누르고 방금 작성했던 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작성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니까 내가 틀림없이 학년 다시 반이라고만 입력했는데 학년에 대괄호가 붙어 있고 반에 대괄호가 붙어 있어요. 이 대괄호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1회부터 3회 모의고사 풀면서 필드명 쓸 때 대괄호를 우리가 직접 수동으로 입력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죠? 근데 엔터 치면 자동으로 필드명에 대괄호가 붙게 돼 있어요. 액세스 프로그램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필드명 자체가 뭐예요? 필드명 자체가 학년 필드, 반 필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학년 다시 반이라는 게 전체가 필드죠. 근데 액세스 프로그램이 학년이라는 글자와 반이라는 글자가 두 개의 필드가 있는 거로 인식해서 괄호를 따로따로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1회 모의고사인가 아니면 단계별 모의고사에서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액세스에서 필드명 쓸 때는 특수 문자를 될 수 있으면 입력하지 말아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학년 반 이 부분에서 괄호를 우리가 수동으로 입력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직접 이렇게 입력한 거죠. 학년 다시 반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필드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이 이름 전체를 대괄호로 우리가 직접 이렇게 대괄호를 입력하고 뒷부분은도 우리가 직접 대괄호를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학년 다시 반 전체가 필드 이름이구나
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대괄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으면 학년 따로 반 따로를 필드를 인식해 버리기 때문에 아까처럼 순환 참조 발생한다는 에러메시지가 뜬 거란 얘기죠. 자, 이제는 확인 단수 누르고 우리가 수동으로 학년 다시 반을 대괄호로 묶었기 때문에 자, 보기 단수 눌러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제대로 값이 나오죠. 됩니까? 자, 이거 화면을 줄여서 뒷부분에 답 나와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확인해 보니까 그죠? 맨 끝에 학년이라는 부분이 그죠? 왼쪽에 뽑아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명심하셔야 될 게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가 학년 다시 반이라는 이 필드는 형식을 우리가 뭘로 만들었죠? 그쵸? 텍스트로 만들었죠. 텍스트. 그죠? 그리고 신장과 체중 필드는 우리가 뭘로 만들었어요? 숫자로 만들었죠? 필드를 테이블에서 데이터 입력할 때 형식. 그죠? 숫자로 만들었을 때와 텍스트로 만들었을 때의 차이점은 형식이 텍스트일 경우에는 이 셀 안에 숫자가 그 글자가 왼쪽에 붙어버려요. 근데 형식을 숫자로 만들었을 경우는 이 셀 안에 숫자가 오른쪽으로 정렬이 돼 있어요. 얘도 오른쪽으로 정렬돼 있죠. 그러면 눈으로 보면 아, 왼쪽에 붙어 있는 얘네들은 전부 다 텍스트구나. 얘도 텍스트구나. 얘도 텍스트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숫자처럼 이렇게 오른쪽에 붙어 있으면 얘는 숫자로 형식을 만들었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학년이라는 필드는 lef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왼쪽 글자를 가져온 거잖아요. 그럼 얘는 텍스트입니까? 숫자입니까? 왼쪽에 정렬되어 있으니까 얘는 형식 자체가 뭘로 되어 있는 거야?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텍스트.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또. 그죠? 텍스트로 되어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십니다. 자, 그럼 좋아요. 자, 학년 필드 만들었고요.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반 필드도 만들어야 되죠. 자, 반 땡땡하고 반은 뭘 씁니까? 라이트, R-I-G-H-T, 라이트. 역시나 수동으로 대괄호 넣어줘야 됩니다. 자, 작성기에서 할까요? 좁아서 안 보이니까. 자, 수동으로 대괄호 넣어주시고 뭐라고? 학년 다시 반 대괄호 닫고 그 다음에 콤마 1 갈로 닫고. 이게 뭐예요? 이게 학년 다시 반 필드에 있는 라이트 오른쪽 한 글자를 반에다가 넣겠다 이 뜻이에요. 그죠? 자, 확인 단추 누르시고 자, 데이터 세트 보기 넘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 반 필드도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뽑아낸 이 숫자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뭐야? 형식이 텍스트구나. 왜? 왼쪽 정렬되어 있으니까 텍스트구나 라는 거 확인을 해 두십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럼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필드 두 개를 다 만들었어요. 학년 필드와 반 필드. 자, 이제 이 쿼리를 닫아줍니다. 자, 저장할 걸 물으면 당연히 예라고 하셔야 되겠죠? 자, 예. 그러면 쿼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폼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아까 만들다가 말았던 이 폼을 더블 클릭해서 불러와 보면 자, 보기 단추 누르셔서 디자인 보기 넘어가서 이제 목록 박스 아까 만들다 말았던 거 계속 만들겠습니다. 어디 요거? 목록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자, 아래쪽에 적당한 위치에서 드래그 하신 다음에 자, 목록 상자 마법사가 열리면 첫 번째 거 선택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자, 쿼리를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삽입해야 될 게 뭐다? 삽입해야 될 거 쿼리 선택하고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첫 번째가 뭐야? 학년 삽입하면 되죠. 아까는 여기 학년이 없었어요. 그죠? 반도 없었어요. 우리가 쿼리에서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학년 선택해서 넣어주시고 반 선택해서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면 학년과 반 필드 들어갔고요. 이제 세 번째가 뭐야? 성별 필드. 성별 필드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신장 체중. 신장 넣고 체중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단추 눌러서 넘어가고요. 자, 정렬하란 말이 있는지 조건을 보세요. 조건을 보니까 자, 다음 조건에 따라서 성별이 남학생이면서 성명이 김민아인 데이터만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설계하라는 말만 나와 있고요. 자, 목록 상자 이용하라는 말, 비번호는 수험번호 하라는 말, 그 외에는 정렬하라는 말이 따로 없어요. 그죠? 그러면 건드리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와야 될 데이터가 학년, 반, 성별, 신장, 체중 5개죠? 5개 말고는 더 이상 없잖아요. 그죠? 5개가 제대로 나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음 버튼 넘어가고 사용 가능한 필드나 다음 버튼에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값을 보관하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죠? 계속 다음으로 넘어가서 마지막에서 그냥 마침만 누르세요. 그죠? 자, 왼쪽에 나와 있는 이거 학년이라는 거 필요 없는 거니까 선택해서 딜리트해서 지워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언바운드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제대로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폼 보기 단추 클릭해서 보니까 아, 제대로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뭡니까? 아, 이렇게 이 열의 제목들 열의 이름들이 이 위쪽에 나와줘야 되겠고요. 그쵸? 나와줘야 되겠고 이게 뭐다? 열 이름
속성에서 나중에 보이게 할 겁니다. 열 이름 나와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63421 돼 있죠. 여기는 563421 돼 있죠. 데이터가 뭔가 좀 부족하거나 더 많거나 이런 부분인데, 이게 뭘 해당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이 부분이요. 성별이 남학생이면서 성명이 김미나인 데이터, 이 조건을 넣어줘야만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조건까지 설정을 해주면 되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다? 열 이름 설정과 조건 설정하고 제대로 나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다시 보기 단추 누르셔서 자, 디자인 보기 가셔서 우선 열 이름은 이 언바운드 박스를 더블 클릭하면 속성 시트가 나타나죠. 이 부분에서 열 이름이 현재 아니오 되어 있으니까 얘를 예로 바꿔주시면 열 이름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다? 이 속성 박스, 이 언바운드 박스를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속성 시트가 나온 상태에서 데이터 메뉴에서 행원본 있죠. 데이터 메뉴에서 이 행원본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점점점 단추가 보입니다. 자, 이 점점점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쿼리 작성기로 넘어오게 돼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조건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조건이 성별이 남학생이면서, 그러면 성별 필드 아래쪽에 조건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남학생이니까 남학생 이렇게 쓰면 됩니까? 아니면 남이라고 쓰면 됩니까?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아까 테이블 입력할 때 성별은 뭐로 입력했어요? 남자는 M으로 입력하고 여자는 W로 입력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성별이 남학생이라는 얘기는 성별이 M이란 얘기죠. M. 그죠? 엔터.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따옴표가 붙어서 M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다? 성명이 김미나인 데이터죠. 그러면 성명 필드가 보니까 선생님 성명 필드가 없는데요. 그죠? 성명 필드가 없으면 어떻게? 조건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 쿼리라는 이 부분에서 성명을 아래쪽에 더블 클릭해서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그죠? 떨어뜨려 주시면 여기에다가 성명이 누구? 김민하 엔터. 그러면 텍스트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따옴표가 붙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의사항은, 자, 조건을 지정할 때 이렇게 성별이 남자고 성명이 김미나인 이렇게 조건을 같은 줄에 적어줬을 때는 무슨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AND 조건일 경우에 같은 줄에 적어주고, 만약에 OR 조건일 경우에는 두 번째 조건을 그 다음 줄에 또는이라는 위치의 자리에다가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 문제는 여기 보면 성별이 남학생이면서 성명이 김미나, 여기서 이면서가 들어가 있으니까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니까 AND 조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줄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자, 조건 둘 다 입력했으니까 이제 이 쿼리 작성기 필요 없어요. 그죠? 쿼리 작성기를 X 단추 눌러서 닫아주시면서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물으면 우리가 조건 입력한 거를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 당연히 예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조건대로 나와 있는지 역시 보기 단추 눌러서 확인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학년, 반, 성별, 순장, 체중이라는 필드명도 나와 있고 563421인데 5634까지만 나와 있죠. 선생님 왜 4까지만 나와 있습니까? 이거 스크롤바 밑으로 내리면 이 1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스크롤바가 안 생기게, 여기는 스크롤바가 없잖아요. 그쵸? 안 생기게 하려면 이 박스의 크기를 세로로 좀 늘려주시면 돼요. 근데 이쪽에 보면 선생님 가로 스크롤바가 있습니다. 가로 스크롤바가 있을 경우에는 가로 스크롤바가 보이게 하려면 전체의 폭을 좀 줄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기 단추에 디자인 보기 넘어가셔서, 자, 전체 크기를 약간만 줄여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아래쪽으로 늘려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확인해보죠. 자, 보기 단추 눌러서 확인하니까, 자, 그래도 스크롤바가, 이 세로 스크롤바가 보인다. 그죠? 좀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 가셔서, 자, 이 페이지 크기가, 자, 속성 시트는 잠시 닫아둘게요. 페이지 크기가 좀 더 넓혀 볼게요. 자, 이 아래쪽을 좀 더 이렇게 넓힙니다. 넓혀 놓고 얘를 세로로 좀 더 넓혀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본보기 보니까, 자, 이제 어떻습니까? 자, 문제 원안과 거의 똑같이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얘가 조금 가운데 정렬됐으면 좋겠으니까 한 번 더 디자인 보기 가셔서 전체를 들고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가운데쯤에 나오게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최종 본보기 보니까, 자, 어떻습니까? 문제 원안과 거의 똑같이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데이터의 값도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폼인데, 자, 우리가 이번 실전 모의고사 4회에서 만든 폼의 유형은
이 모양이 뭐다? 우리 모의고사 1회, 2회에서 배웠던 기본형이고요. 이 모양이 뭐다? 모의고사 3회에서 배웠던 목록형이니까 기본형과 목록형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난 3회 모의고사에서는 목록형 만들 때 이거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아래쪽에 뭐 있었어요? SQL문 작성한 것을 복사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쵸? 그거는 다음 시간 5회 실전 모의고사 때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한 번 더 해 보이도록 하실 텐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죠? 어떻게 하는지. 자, 디자인 보기 넘어가셔서 자, 이 언바운드라는 박스를 선택한 다음에 그죠? 속성 세트 불러와서 데이터 메뉴에 행원본 있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행원본 여기 글자 클릭하면 전체가 블록 지정되니까 컨트롤 C 한 다음에 복사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래쪽에다 혹시나 SQL문을 넣으라고 한다면 아래쪽을 좀 더 키운 다음에요. 여기에 가나 단추 이용해서 박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컨트롤 V에서 붙여 놓으면 이렇게 SQL문이 나타나요. 그쵸? 이렇게 해서 다시 보기 단추 누르면 아래쪽에 SQL문을 복사한 이 내용을 같이 인쇄되도록 하라.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면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산인력공단 측에서 이거 만들 때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그 야매로 이런 말 써도 되나? 그쵸? 야매로 혹시 만든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 만들 때 정확하게 이렇게 쿼리문이 나오게끔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쵸? 관리공단 측에서 좀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이번 문제는 이게 나오는 거 아니니까 다시 들어가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얘를 선택해서 딜리트. 자, 이 크기도 좀 줄여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최종 확인. 자, 좋아요. 자, 이번 시간에 해야 될 이 폼을 여기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자, 지금 수업 현지 시간이 4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자, 남은 시간에 보고서를 최대한 빠르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우리가 1회부터 3회까지 만든 유형과 똑같기 때문에 자, 폼을 그대로 닫아줍니다. 자, 예라고 하고 닫아주시고요. 자, 보고서 만들러 가겠습니다. 만들기 탭으로 가서 자, 보고서는 마법사를 이용해서 만든다 그랬었죠. 자, 보고서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고서의 그림은 아래쪽에 보니까 자, 이런 학생 신체 검사 관리라는 보고서를 만들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가 뭡니까? 학년 필드. 자, 아래쪽에 학년 더블클릭, 반 더블클릭, 그 다음에 성명 더블클릭, 그 다음에 현주소 더블클릭, 자, 그 다음에 신장 더블클릭, 그 다음에 최종 더블클릭, 성별 더블클릭. 됐죠? 자, 보고서는 더 이상 건드릴 거 없다 그랬어요. 필드만 넣어주고 바로 마침 단추 눌러버립니다. 자, 이러면 보고서가 기본적으로 완성이 됐고요. 자, 여기서 인쇄 미리 보기 닫고 자, 보기 단추 눌러서 자,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이제부터 편집을 해주시면 돼요. 그쵸?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자, 뭐가 이상하냐면 자, 보고서를 자, 일단 보기 단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자, 미리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 지금 6학년, 3학년, 4학년, 2학년, 1학년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이 다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는 4학년, 5학년, 6학년까지 밖에 없어요. 자, 무슨 말인지 정리되십니까? 자, 그래서 보고서의 지시사항을 확인하러 올라가 보니까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보고서의 처리 조건이 4, 5, 6학년만 표시되도록 하며 학년별로 구분 정리하라. 이 학년별로 구분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서에서 늘 하는 정렬 및 그룹화에서 하면 되는데요. 4, 5, 6학년만 표시되도록 하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걸 못해서 여기서 꼬여버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학년별로 구분 정리하는 것부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보기 메뉴 누르셔서 디자인 보기 가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한다 그러면 맨 처음에 뭐 누른다 그랬어요? 이거 누른다 그랬죠. 이거 정렬 및 그룹화, 그룹화 및 정렬. 자, 이거 누르셔서 아래쪽에 그룹 및 정렬 요약이 나타나면 그룹 추가 클릭하셔서 그룹 추가 뭐다? 학년별로 구분 정리하라 그랬기 때문에 학년을 선택하고 자, 그 다음에 자세히 버튼 누르셔서 머리글 구역 그죠? 표시 안함, 바닥글 구역 표시함. 그죠? 이렇게 해놓고요. 자, 정렬 추가 버튼 누르셔서 자, 두 번째 정렬은 뭐다? 성별의 오름차순이죠. 성별을 선택하고 오름차순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X 단추 눌러서 이 창은 닫아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라 그랬죠? 그죠? 자, 학년 바닥을 1cm로 줄여주시고 자, 전체 이 부분 이렇게 늘려주시고 자, 좀 넓게 늘려주시고 자, 첫 번째 페이지 머리글에 있는 것을 선택한 다음에 바깥쪽으로 빼라 그랬었죠. 이렇게 뺐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페이지 머리글과
페이지 바닥글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페이지 머리글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단수 누르셔서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을 클릭하게 되면 모든 컨트롤 지워집니다. 예 해서 페이지 머리글과 페이지 바닥글은 없애주십니다. 자, 그리고 보고서 바닥글은 열어주시면 되겠죠. 됩니까? 그죠? 자,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 4, 5, 6학년만 표시되도록 하라는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진행한 거예요, 지금. 그죠? 자, 이렇게 진행해 놓고 이제 우리 해야 될 거 뭐야?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다 선택해서 전체 너비를 일정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전체 너비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자, 이거 보면 제가 이렇게 하라 그랬었죠. 전체 우리가 15에서 16cm 정도 만들 거니까 15cm 기준으로 한다면 필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필드가 필요하니까 15cm 나누기 7을 하게 되면 2.1 얼마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크기를 2.1cm 정도로 바꿀게요. 그러면 속성 시트 눌러서 모드 탭에서 너비를 얼마? 2.1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자, 전체의 너비가 2.1로 똑같은 크기로 바뀌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글꼴 탭에서 가운데 맞춤을 다시 한번 가운데 맞춤을 클릭하게 되면 글자가 다 가운데 맞춰지죠.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왼쪽 벽에다 붙여놓고 그죠? 그 다음에 전체 용지 여백도 왼쪽으로 딱 붙여서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제목도 써볼까요? 자, 제목도 이거 내리셔서 그대로 재활용하면 되니까 자, 이거 내리셔서 자, 박스 크기를 자, 이 정도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에다가 학생 신체 검사 관리라고 엔터. 자, 그 다음에 글꼴 탭에서 보고서나 폼 제목은 16포인트. 그죠? 그 다음에 글꼴 탭에서 진하게 글꼴 탭에서 밑줄 글꼴 탭에서 가운데 맞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날짜도 있네요. 그죠? 작성일자. 자, 날짜 만들 때 가나 단추 이용해서 자, 오른쪽에다가 이쯤에서 박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죠? 만들어 주시고 날짜는 작성일자 땡땡 YYYY라고 되어 있으니까 연도가 만약 오늘 날짜가 2015년 만약에 12월 25일이다. 자, 12월 25일 엔터 이렇게 치시고 오른쪽 정렬 글꼴 탭에서 오른쪽 정렬해서 오른쪽에 딱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잘 만들었다. 그죠? 잘 만들었다 생각하시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기 단수 눌러서 확인해 보니까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문제에서는 4학년, 5학년, 6학년만 나와 있는데 저는 1학년, 2학년, 3학년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4학년, 5학년, 6학년만 나오게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 완성을 하고 우리가 배운 대로 완성을 하고 인쇄해서 나오세요. 그러면 1학년, 2학년 나온 것 때문에 감점 처리가 됐지. 그죠? 실격 처리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감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다 완벽하게 하면 충분히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기 때문에 합격권에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당황해가지고 1학년, 2학년 못 빼는 것 때문에 문제 전체를 완성을 못하게 되면 무조건 실격 처리가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사회 모의고사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4학년, 5학년, 6학년만 나오게 하는 방법은 보고서에서는 그런 조건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데이터를 어디서 갖고 왔습니까? 그쵸. 쿼리에서 이 쿼리 만든 데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쿼리에서 이 데이터를 수정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만든 보고서를 잠시 닫아 두겠습니다. 자, 닫기 눌러서 저장할까요? 물으면 당연히 예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한 거 저장해야 되니까 예라고 하고 일단 보고서 여기까지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러면 이 쿼리를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쿼리를 아무 생각 없이 수정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쿼리를 이용해서 뭘 만들었죠? 이 폼을 만들었어요. 또 이 쿼리를 이용해서 이 보고서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 쿼리에서 우리가 뭘 수정할 거냐면 4학년, 5학년, 6학년만 나오게 이 쿼리를 만약에 수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쿼리를 이용해서 폼을 만들었으니까 폼에서도 뭐만 나올까요? 폼에서도 4학년, 5학년, 6학년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폼을 잠시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폼을 보게 되면 폼은 어떻습니까? 이 폼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 폼에서는요 지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쿼리를 4학년, 5학년, 6학년만 나오게 수정을 해버리면 이 폼의 결과도 우리가 이미 다 만들어 놨는데 4학년, 5학년, 6학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 쿼리를 만들 때 폼을 위한 쿼리를 하나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위한 쿼리도 또다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쿼리를 2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지금까지 왔는데 쿼리를 또 만들어요? 그럴 필요는 없으세요. 뭐냐?
이 쿼리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단수 눌러서 일단 이름을 바꿀게요. 이름을 바꾸는데 뭘로 바꾸느냐면 자 이렇게 바꿉니다. 폼을 위한 쿼리. 좀 길게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폼을 위한 쿼리. 쿼리가 아니고 쿼리죠. 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름 바꾸기 해서 폼을 위한 쿼리로 일단 이름을 바꿉니다. 자, 이 폼에 대한 안에 내용은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그쵸? 전체가 이렇게 다 나오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 쿼리를 복사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 눌러서 복사.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오른쪽 단 눌러서 붙여넣기. 자, 이렇게 하면 자 붙여넣기에서 새로운 쿼리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얘기죠.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니까. 그럼 얘는 뭐야? 보고서를 위한 쿼리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확인. 어떻습니까? 보고서를 위한 쿼리와 폼을 위한 쿼리 두 개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현재 우리는 이 폼을 위한 쿼리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거 만든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 안의 내용과 이 안의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될 게 폼을 위한 쿼리는 이거 그대로 적용하는 거니까 그대로 두면 되지만 이제 이 보고서를 위한 쿼리를 만들어서 뭐 4학년, 5학년, 6학년만 나오게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적용시키면 되겠다. 자, 이걸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고서를 위한 쿼리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자, 조건 지정할 거니까 자, 보기에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셔서 자, 조건이 뭡니까? 성별이 남학생이고 그죠? 김미나인 데이터만 나오게 하라. 그죠? 또 4학년, 5학년, 6학년만 표시되도록 하라. 그죠? 그러면 그게 바로 조건이죠. 그러면 4학년, 6학년, 5학년, 6학년만 표시되게 하려면 학년 필드죠. 이 학년 필드에다가 조건이 4, 5, 6학년이니까 크다, 크거나 같다, 4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러면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4학년, 5학년, 크거나 같다, 4니까 4학년, 5학년, 6학년만 나오겠죠. 또는 여기다 뭐 4, 5, 6학년만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해도 돼요. 크다, 3. 그죠? 3보다 큰 값만 나오게 하는 거니까 이것도 4, 5, 6이 나오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이 없으세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기 위해서 보기 단수를 누르니까 그죠? 어떻게 나옵니까? 5학년, 6학년, 5학년, 6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다 나오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나오게 돼요. 자,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가 4학년보다 크다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형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면서 에러 메시지가 뜨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4라는 글자를 따옴표를 한번 붙여보세요. 왜냐하면 텍스트로 인식하고 있어서 이 결과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4 주위에 큰 따옴표를 붙여보면 아마 4, 5, 6항이 나올 거예요. 자, 지금은 정상적으로 나오니까 텍스트 붙이지 않고 따옴표 붙이지 않고 그냥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보기 단수 누르니까 어땠습니까? 그죠? 학년이 4, 5, 6학년만 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뭐야? 보고서를 위한 쿼리를 완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보고서를 위한 쿼리를 닫아주겠습니다. 저장할까요? 물으면 당연히 예라고 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는 지금 이번 시간에 사회 모의고사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폼을 위한 쿼리를 만들어서 폼에 적용을 시키고 보고서를 위한 쿼리를 만들어서 보고서에 적용시키는 거를 이번 시간에 정확하게 여러분이 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고서 만드는 것을 아까 중단시켰던 것을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니까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선생님, 학년이 1학년, 2학년, 3학년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예요? 보고서가 아직까지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기 단수 누르셔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갑니다. 자,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셔서 우리가 학년이 1학년, 2학년을 3학년을 제외한 4학년, 5학년만 나오게 하는 거니까 이 쿼리 부분을 보고서를 위한 쿼리로 연결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죠? 자, 이 바탕 파란색 부분 있죠? 이 파란색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속성 세트가 나타나죠? 이 속성 세트의 레코드 원본이 아직까지 폼을 위한 쿼리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삼각형 열어서 보고서를 위한 쿼리로 바꿔주십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속성 세트를 닫아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보기 단수 눌러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그쵸? 4학년, 5학년, 6학년만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보고서를 꾸며주시면 되는데, 자, 어떻게 꾸밀까요? 자, 4학년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다 안 나오고 사자 하나만 나오게 할 거예요. 이거 어디다? 속성창에서 중복 내용 숨기기.
기능이에요. 숨기기 기능 우리가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현 주소 보니까 칸이 너무 작아서 앞뒤가 잘렸어요. 대신에 이런 거는 좀 크기가 줄여도 상관없잖아요. 신장, 체중, 성별 이것도 크기가 좀 줄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현 주소를 좀 느리고 나머지를 좀 줄이는 작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소개 라인 소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요 과정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보기 메뉴 가셔서 자, 디자인 보기 가시고 자, 문제는 보고서의 그림 화면으로 넘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하셔야 될 게 뭐다? 이 학년 클릭하셔서 중복 내용 숨기기 할 거예요. 속성 메뉴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 보시게 되면 자, 중복 내용 숨기기 있죠? 자, 얘를 예라고 바꿔주십니다. 예. 자, 그리고 속성창 닫고요. 자, 중복 내용 숨겨졌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아까 이 현 주소란을 좀 크게 늘려야 된다 그랬었죠? 자, 현 주소란을 좀 크게 이만큼 늘려볼게요. 이만큼 늘렸어요. 나머지가 다 튕겨 나가 버려요. 그쵸? 그럼 신장을 좀 줄입니다. 좀 줄이고 체중도 좀 줄이겠습니다. 그쵸? 성별도 좀 줄이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튕겨 나간 부분을 다시 앞으로 끌어두세요. 이렇게 됩니까? 자, 16cm만 안 넘어가면 돼요. 15와 16cm 사이 정도만 맞춰주시면 돼요. 자, 요거 반도 좀 줄일게요. 반도. 자, 어떻습니까? 그죠? 너무 줄였나? 그죠? 조금만 더 늘려서 이렇게. 그래서 끝부분을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 이제 요 합계 라인 신장과 체중에 대한 XX가 들어있으니까 신장 선택해서 그죠? 평균 구하는 거다. 그죠?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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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평균이죠? 그럼 여기 시그마 단수 누르셔서 평균 클릭. 자, 체중도 마찬가지 체중 선택해서 시그마 단수 눌러서 평균 클릭.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제목줄 평균, 평균, 총평균 입력하겠습니다. 자, 반으로 할게요. 자, 반 선택해서 아무거나 뭐 값개수 클릭.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들 카운트 다 지우고요. 지우고 다운표 열고 뭐라고? 평균. 평균 다운표 닫고 엔터. 자, 아래쪽에는 뭐다? 총평균. 자, 카운트 다 지우고요. 큰 다운표에서 총평균. 큰 다운표 닫고 엔터. 자, 여기까지. 자, 중간 점검 해볼까요? 자, 보기 단수 눌러서 확인해 보니까 자, 어떻습니까? 자, 아주 예쁘게 나와 있죠. 중복 내용 숨기기 완성이 됐고요. 현 주소 그대로 보이고요. 신장, 체중, 성별 그대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신장과 체중 합계 평균 그대로 보이시죠.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보고서에서는 이런 지상이 항상 따라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제 소수점 이하가 나오면 소수점 이하를 다 없애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쵸? 소수점 이하 없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상한 선들 있죠? 이거 다 없애는 과정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선들 그죠? 이 선들을 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디자인 보기 넘어가셔서요. 디자인 보기. 자, 전체를 이렇게 다 선택한 다음에 이 눈금선에서 없음을 하게 되면 이상한 선들 다 사라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선택하셔서 평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소수점 없앨 거니까 속성 시트에서 형식을 그죠? 속성 시트 메뉴에 가면 형식이 있어요. 이 형식을 뭘로 바꾸라 그랬어요? 표준. 표준으로 바꾸고 반드시 소수 자릿수를 뭐로? 0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죠? 자, 다 완성이 됐으니까 확인해 볼게요. 보기 메뉴 눌러서 확인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소수 자릿수 없애주고 이상한 선들 다 사라졌죠? 그죠? 전체가 아주 깔끔하게 총평균까지 잘 나왔어요. 자, 이제 가로 선만 꺼주시면 됩니다. 자, 디자인 보기 가셔서 자, 선은 이거 사선 선택하셔서 자, 임의로 왼쪽에 붙여서 쭉 이렇게 꺼주시고 난 다음에 그죠? 이걸 똑바로 끊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무 때나 삐뚤삐뚤해도 이렇게 꺼놓고 난 다음에 속성 시트에서 높이를 0으로 바꿔주시면 0으로 바꿔주시고 엔터 치면 자동으로 수평선이 만들어진다 그랬었죠. 자, 그리고 이 선 굵기를 약간 굵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죠? 약간 굵게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선 색깔은 저는 정렬적인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빨간색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어떻게 확인해 볼까요? 자, 선이 너무 굵다 그죠? 약간만 얇게 할게요. 두 번째 거. 자, 빨간 선 보이시죠? 자, 얘를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에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내립니다. 이렇게 내리다가 잘못하면 튕겨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내립니다. 이렇게 내려서 자, 위쪽에 선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C 한번 컨트롤 V 한번 눌러서 역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이동. 마우스로 이동해도 되지만 마우스 이동하는 게 좀 더 불편하기 때문에 화살표 키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에는 넣지 않고 학년 바닥을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약간의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한 번 더 컨트롤 V,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조정을 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보고서 바닥을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 하시고 자,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보고서 바닥글은 위쪽에는 선이 없습니다. 아래쪽에만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만들고 보기 단수 눌러서 확인해 봅니다. 자, 확인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좋습니다. 아주 예쁘게 그죠? 총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만든 보고서의 끝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보고서 다 만들었으니까 보고서 일단 닫아주십니다. 저장할까요? 물으면 예라고 하겠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한 것은 4회 모의고사를 풀면서 테이블 1과 테이블 2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쿼리를 처음에 하나 만들었어요. 그죠? 만들고 폼으로 들어갔어요. 보고서 만들려고 하니까 쿼리가 하나 더 필요해요. 그래서 보고서를 위한 쿼리를 만들어서 최종 보고서까지 만드는 이 과정의 문제. 자, 실전 모의고사 4회가 상당히 중요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몇 번 반복 학습을 하셨더라도 오늘 배운 내용을 확실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인쇄하는 과정은 이번 실전 모의고사 파워포인트 모의고사 뒷부분에서 우리가 엑셀과 액세스 작업한 거를 다시 불러와서 인쇄하는 과정을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누르셔서 완전히 저장하시고 액세스 종료하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 5회를 통해서 이번 시간에 지금 수업한 게 지금 딱 1시간이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참 잘하셨고요. 다음 시간 5회 모의고사는 진짜로 우리의 목표 40분 만에 액세스 문제 한 문제를 푸는 목표로 다음 5회 모의고사를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회부터 4회까지 모의고사를 완벽하게 따라오신 분들은 다음 시간 5회 모의고사를 풀 때는 아마 충분히 40분 내에 끝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힘찬 모습으로 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대우쌤이었습니다.